여러분, 투자의 진짜 실력은 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베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뭔가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보통은 많이 알수록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지식이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면 대체 고수들은 뭘로 돈을 버는 걸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꿈꾸는 경제적 자유, 이른바 파이어족의 삶. 바로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역설적인 지혜가 어떻게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단계를 따라서 여러분을 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길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마음가짐부터 전략 그리고 실행까지 투자의 레벨을 한 단계씩 함께 올려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우리는 고수와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무엇인지 정의해 볼 겁니다. 투자를 보면요, 보통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돈을 걸죠.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고 진짜 실력이 판가름 나는 곳은 바로 이 마지막 3단계, 베팅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완벽한 증거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담 캐피털의 실험인데요. 왼쪽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최고의 주식 목록을 주고 알아서 사고팔게 했더니 글쎄요, 시장보다도 못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똑같은 주식을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기계적으로 거래하게 했더니 시장을 무려 20% 이상 이겨버렸죠. 종목이 아니라 베팅 시스템이 결과를 갈랐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원칙 꼭 기억하면서 첫 번째 레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레벨업 여정의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투자의 가장 큰 적인 우리 내면의 심리,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고수들의 기본 원칙은 이 감정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막 주가가 로켓처럼 솟구칠 때 흥분해서 따라 사지 않습니다. 둘째, 반대로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공포에 질려서 팔지 않죠. 셋째,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낚시꾼처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월급 통장과 투자 계좌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서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감정 통제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마음가짐을 다잡았다면 이제 다음 레벨로 가야겠죠? 이제부터는 확률이 처음부터 우리 편인 투자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사전 확률이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분석을 시작하기도 전에 애초에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판을 고르는 능력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스티브의 성격 묘사만 보면 딱 서서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는 동네에는 농부가 서서보다 20배나 많다는 기본 확률을 무시했다는 거죠. 이걸 고려하면 스티브는 농부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주식시장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와, 이 두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네요. 회사 전체 가치를 피자 한 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왼쪽 회사처럼 주식을 계속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피자 조각은 많아지지만 내가 가진 한 조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반면에 오른쪽 회사처럼 자사주를 사서 없애버리면 전체 피자 조각 수가 줄어드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몫이 저절로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게임의 룰 자체를 나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죠. 그럼 우리가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이런 신호들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거나 내부 임원들이 비정기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살 때 그 게임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유리한 기회를 찾았어요. 그럼 돈을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이게 진짜 고수와 중수를 가르는 질문이죠. 수백 년간 도박사들과 투자자들이 고민해온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켈리 공식이라는 건데요. 수학 공식이라고 해서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길 확률에 대한 나의 생각이 시장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베팅 규모를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시장은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을 50%로 보는데 나는 이게 사실 60% 확률로 앞면이 나오는 특수 동전이란 걸 안다고 쳐봐요. 그 10%의 차이, 즉 우위가 클수록 더 세게 베팅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차트가 그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시장의 평가는 그대로인데 나의 확신, 즉 내가 가진 우위가 커질수록 더 과감하게 베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확신이 없다면요, 당연히 투자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두 명의 트레이더가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두 사람 다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8%로 똑같아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실제 10년 뒤 계좌를 열어보면 와,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8%를 번 트레이더 A의 자산은 2배 이상 불어났어요. 반면 롤러코스터를 탔던 트레이더 B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원금의 35%를 잃었습니다. 평균은 같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단 한 번의 큰 손실이 복리의 마법을 얼마나 무섭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술 평균이 가진 함정입니다.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평균 몇 프로 벌었냐가 아니라 그래서 내 돈이 실제로 얼마나 불었냐, 즉 기하 평균이거든요. 왜냐하면 복리는 오를 때도 작용하지만 내릴 때는 훨씬 더 무섭게 작용하니까요. 결국 큰 손실을 피하고 꾸준히 계단을 오르는 것, 그것이 진짜 부로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제 이 모든 걸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지? 라고 고민하기 전에 내 베팅 시스템은 과연 튼튼한가?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보는 거죠. 감정 통제, 확률 계산, 그리고 베팅 규모 조절,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투자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